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그때 새벽 2시쯤이었는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해도 지금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결혼식 가고 싶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엄마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니까 하지 말자. 그냥 저래 있다가 죽으면 놔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혼자서 계속 울었거든요.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책에 보면은 뇌졸중이 될 거라면 정말 진짜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치료사분들, 그러니까 저는 치료사였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뇌졸중이랑 치매는 안 걸려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경계 손상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이제 치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런 기억을 잃는 그런 게 제일 주 증상이고 뇌졸중도 신체가 마비가 되기도 하지만 인지가 손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무의식 환자들도 있고 이제 뭐 혼수 상태 이런 상태도 빠져들기도 하는데 일단 치매와 뇌졸중 모두 다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 선고를 받거나 뭐 시한부 판단을 받아도 자신의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찾아왔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선택이 아닌 이제 가족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무서운 병이다. 그냥 그럴 거면 아예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지금도 남편한테 제가 얘기해요. 저 혹시 뇌졸중 걸리고 살리지 말라고. 늦게 연락해라고 병원에. 우리 연명치료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도 서로 하고. 실제로 아버님을 케어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아버지를 제가 일하는 병원에 모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출근을 병원으로 하고 퇴근을 이제 아빠 병실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같이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뭐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급성 당남령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때 새벽 2시쯤이었는데 교수님들도 막 콜 불러서 이제 오고 저한테 와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근데 수술을 해도 문제고 수술을 안 해도 문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위험할 정도고 수술을 해도 지금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복수를 10cm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됐죠. 엄마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니까 하지 말자. 그냥 저래 있다가 죽으면 놔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마침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되고 회복도 잘 됐는데 사실 와상 환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그렇게 가게 되면 욕창이거든요. 이제 돌보면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끔 이제 아빠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굴리고 막 다리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막 관절 마사지도 해주고 저 딸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호를 했던 거죠. 그때마다 이제 아빠가 맨날 아프다 하더라고요. 아빠 엄살 그만 부려 이러면서 막 뭐라 하고 이제 계속 저 딸은 이제 간호를 했거든요. 제가 첫째를 재앙절개를 했거든요. 급하게 수술을 해서 전신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났는데 배에 그 통증이 이제 칼에 찔리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너무 통증이 날카롭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딱 두 번째 또 느낀 게 다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들려고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엉엉 혼자서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우는 거라 생각한 건데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구나. 진짜 아팠을 거. 근데 그 통증을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잘 해오셨는데 후회되는 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내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잘 더 해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지? 여행 같은 거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집이었으니까 조금 다른 데나 다른 모습이 좀 더 못 보여준 거? 그게 좀 아쉬워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차에 태워서 뭐 바닷가도 가보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엄청 스펙타클한데 그때도 대학병원에서 이제 폐렴 때문에 폐혈증이 오니 안 오니 이러면서 막 열이 40도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결혼식 가고 싶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 날이 왔는데 저희랑 이렇게 잘 지내시던 요양보호사님 계셨는데 그 요양보호사님이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아빠를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막 옷을 입히고 이제 저는 이제 준비하러 갔었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막 막죠. 지금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어디를 가냐? 못 나간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랑 이제 간호사님이랑 해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걸 작성하고 저랑 통화를 다 하고 이제 그래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와서는 이제 친지들이랑도 인사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눈인사도 하고 막 웃으시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열이 40도라고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초점이 이제 흐릿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렇게 고열로 이제 이렇게 막 그래서 그때 급하게 이제 사진까지 찍고 이제 바로 다시 가셨죠. 그래서 다들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간 그런 진짜 뭐 이기적인 생각? 뭐 아빠가 죽든 말든 일단 내가 후회하지 않게 아빠를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케어하시면서 본인을 좀 자책하셨던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자책은 아까 통증 통증에 그때였고 간병을 하면서도 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먼저 일단 챙기고 내가 살만할 때 이제 아빠의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지 내가 힘들 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빠의 간병이 끝났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도 놓치지 않았고 내 일을 꾸준히 하니까 그게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를 버티게 해줬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든지 멘탈 관리법 뭐 노력하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러려니라고 하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니?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 잘 안 믿으시긴 한데요. 남편이랑 저랑 아직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연애 기간까지 하면 이제 한 11년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라고 하는 그런 성향적인 게 있고 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좀 태도였던 것 같아요. 간병을 할 때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한다, 뭐 내 언니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있으면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본인은 왜 그걸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안 하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빠를 그렇게 진심으로 돌봤을 때가 제 인생에서 되게 밝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에서의 너무 값진 그런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터득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때에 있었던 경험과 그런 게 이제 자양분이 돼서 계속 저를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때 당시 30살이셨나요? 26? 26? 네네. 26. 제가 지금 아직 어려서. 26세 교수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끝난다. 끝이 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게 있으면은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을 이제 오픈 채팅방이랑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간병이나 재활의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작사녀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네이버에 작사녀 치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책. 이 누워있는 1등급 아빠는 제가 8년간 간병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보로 당장 지금 가족들이 쓰러졌거나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보호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제가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의 내용이긴 하지만 안에 다른 정보들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이 정말 쉽게 쓰여져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족을 간병하게
됐을 때 겪을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많이 적어주셨으니까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